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나요? 그 순간의 충격,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생기는 씁쓸함. 정말로 힘든 경험이죠. 이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영미 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항상 친절하고 상냥했던 동료였기에 이영미 씨는 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아이디어는 동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영미 씨는 상처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을까? 처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신뢰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는 나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기 전에 미리 알았어야 했던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놓쳤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특징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심리학적 연구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니 더욱 신뢰할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배신은 반드시 큰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쌓여서 커다란 배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작은 신호들부터 짚어나갈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이유를 찾는 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배신의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차분히 시작해 볼까요? 1. 남의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 비밀은 관계에서 신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신뢰를 깨고 남의 비밀을 쉽게 퍼뜨리곤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심사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밀이 과장되거나 왜곡되기도 하며 이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 것뿐이야. 너를 걱정해서 얘기한 거야. 같은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하죠. 이런 행동은 비밀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 우선하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배신형 인간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이익만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내가 기대고 싶은 순간에 옆에 있어주죠. 하지만 조금만 지켜보면 이 모든 행동이 사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조건부 친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기죠. 이 관계가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점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관계를 끝내야만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루는 다정하고 친근하다가 다음 날은 차갑고 날카롭게 대하기도 하죠. 그들의 감정 변화는 때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많은 경우 그들만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친근한 태도를 보일 때는 따뜻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질 경우 여러분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감정 변화는 종종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영미 씨는 직장 동료 정은주 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감정 기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날은 이영미 씨를 점심에 초대하며 친근함을 보이더니 다른 날은 작은 실수에도 날카로운 말로 이영미 씨를 몰아붙였죠. 정은주 씨는 자신의 기분이 나쁜 날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날카롭게 대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영미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과는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책임감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를 부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고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 대신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동정을 구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죠.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명백한 경우에도 자신이 옳다고 우기거나 심지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라며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정서적 피로감을 줍니다. 6.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거짓말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이를 반복함으로써 점차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때로는 무해해 보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훼손하며 상대방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깁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7.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은근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죠.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질투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흠을 찾아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계를 서서히 망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무디게 만들고 관계를 소모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8.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행동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칭찬은 진심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이나 지나친 동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계산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부가 과도한 사람은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9. 타인의 약점을 무기로 삼는 사람. 타인의 약점을 알고도 이를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그 약점을 무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약점을 드러내거나 부풀려 말하며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심리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를 관계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고 심리적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 의도적으로 소문을 만드는 사람.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종종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며 소문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대개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상대방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소문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문은 관계와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들은 걸 말한 것뿐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관계를 악화시키며 더 나아가 집단 내의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들을 통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추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경계선을 세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편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관계는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